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외국어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재외국민 모집 요강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입시에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한국외국어대학교와 이화여대가 필기시험을 보는 곳에서 서류평가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두 학교는 굉장히 명성이 있는 학교이기도 하고, 그리고 좋은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 전형에서는 필기시험을 보기 때문에 서류 전형을 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지원하기가 좀 힘든 학교였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서류 평가를 하는 그런 대학에 속해짐으로 인해서 서류를 준비했던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으로 바뀌었습니다. 서류 평가를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좋은 소식이고, 필기시험을 준비했던 친구들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긴 합니다만, 점점 앞으로의 방향성들은 다 필기시험보다는 서류평가를 하는 쪽으로 진행되어 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건 결국 어떤 뜻이냐면 학교 내신에 좀 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외국어대학교에 대한 모집 요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국외국어대학교 모집 요강은 앞부분에 학교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림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들은 오늘 실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만 좀 관찰하려고 합니다. 우선 한국외대는 처음부터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고 내년부터는 자기소개서가 폐지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 올해 말고 내년부터는 올해 서류평가 100%를 폐지하고 다시 면접평가 100%로 돌아섭니다. 사실 이 부분은 외대의 약한 모습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서류평가를 하다 보니 좀 더 우수한 서류에만 나타나는 친구들, 서류는 괜찮은 듯 보이지만 사회성이 떨어진다든지 또는 뭐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가 좀 힘든 친구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아마 면접평가 100%로 돌아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면접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제출한 서류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그리고 그런 서류를 참고로 해서 면접을 할 것이기 때문에 서류도 잘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것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원서 접수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건 이미 나와 있는 다른 학교들과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올해 이제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보시면 여기 연락 가능한 휴대폰 번호를 반드시 2개 이상 입력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 연락이 잘 안 됐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2개 이상 입력해야 된다. 이거는 외국에 있는 전화번호를 바로 입력하셔도 되고, 가능하면 한국에 있는 학생 전화번호나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전화번호가 좋고요. 그다음 하나가 자격 서류하고 평가 서류, 이걸 구분해서 스캔해서 각각 하나의 PDF 파일, 총 2개의 PDF 파일로 만들어서 기간 내에 업로드하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른 학교와는 또 조금 다른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유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집 단위와 모집 인원을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3년 특례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범대학과 KFL 학부를 미선발합니다. 사범대학은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학령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숫자를 좀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사범대학을 선택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KFL은 아마 삼특 같은 경우에는 일반 수시에서 만나는 학생들과 비교해서 아마 조금 우리 재외국민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결정을 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캠퍼스의 경우에서도 자유전공학부들은 전부 다 미선발한다는 거. 근데 이런 부분이 다 표에 나와 있어요. 표에 나와 있는데, 한국 외대는 사실 보시면 아시지만 각 과들이 전부 언어 전공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언어와 관련된 대학으로서는 최고의 학교이기 때문에 이런 학교들의 그 명성에 걸맞게 다양한 언어들을 지금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 사실 이 학교에서 어떤 과라도 나온다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성장하기 참 좋은 곳이 아닌가.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런 자연계열, 이런 부분은 좀 약하게 보인다는 게 사실이죠. 이 중에서도 이제 바이오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학과인데,
어학 중심 또는 문과 중심의 한국 외대에서 이런 공학 계열에 얼마만큼 투자를 해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향후 우리 재외국민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데 큰 어떤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한국 외대는 어학 계열, 문과 계열 중에서 굉장히 독보적인 존재다.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초중고교 전과정 과정에서는 사범대학을 선발하지 않고요. 아까 우리가 봤던 KFL 대학 같은 경우, 여기 KFL 학부 같은 경우는 이제 선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삼특하고 다른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이고요. 인원의 제한이 없이 선발하기 때문에 사실 외대를 지원하면 많은 친구들이 합격을 합니다. 다만 어학 계열에 있어서는 우리가 살고 있던 나라에서 오는 친구가 아니라고 한다면, 즉 그 지역의 언어가 아니라고 한다면 조금 선발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날짜는 동일합니다. 9, 7월 6일까지 원서 접수를 해야 되고, 자격 서류 및 평가 서류 업로드는 7월 11일 월요일까지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어머님들이 잘 체크하셔서 원서 접수하고 서류 업로드하고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어머님들이 좀 체크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지원 자격은 이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학에 직접 문의하셔서 지원이 되는 자격이 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전형 방법은 3년 특례, 12년 특례 똑같이 서류평가 200점, 즉 100% 서류평가로 뽑는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평가 항목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보시면 탐구 역량, 계열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그 중에서 계열 적합성이 가장 많은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 중국에서 오는 친구들이 중국어과를 지원하는 게 당연한 거고, 베트남에서 오는 친구가 베트남어를 지원하는 게 당연한데, 예를 들면 일본에서 온 친구가 프랑스어를 전공하고 싶다.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공을 선택하실 때 성장 과정 이런 부분들, 그다음 우리가 어디에서 공부를 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계성이 충분히 계열 적합성이 좀 나타날 수 있어야 좋겠다. 제출 서류는 중고교 과정과 초중고교 과정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이건 대학별로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학교별로 이거를 잘 프린트 하셔가지고 잘 체크하셔야 돼요. 반드시 내야 되는 서류들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중고교 과정에 있어서 활동보고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셔가지고 빠트림이 없으셔야 되고요. 초중고교 과정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활동보고서 증빙 자료가 나와 있죠. 이런 것들 꼭 확인하셔서 서류에 미스가 나지 않도록 해주시면 가장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포스티유는 해당 국가에 아포스티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반드시 받으셔야 되고요. 합격했을 경우에 조건들이 나와 있는데 이 중 특별한 부분이 뭐냐면 예비 번호는 부여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예비 번호를 부여하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예비 번호를 부여하지 않는데, 사실은 예비 번호를 받으면 거기에 어떤 부조리가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비 번호를 안 주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예비 번호가 없다 하더라도 추가 합격을 할 수 있다고 그거에 써 있죠, 그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번호 없다는 것 때문에 실망하실 필요는 없고요. 추가 합격 때 꼭 확인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더 어떤 가능성이 점점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나머지 서류들 좀 체크하시고요. 제출 서류 양식 중에서 자기소개서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올해까지만 있는 거죠. 올해까지만 있는데 보시면 해당 모집 단위에 지원하게 된 동기, 지원 동기를 쓰라는 거고, 그다음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재학 기간 중에 수행한 내용을 중심으로 쓰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대교육 공통자료의 1번 문항을 그대로 옮긴 거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또는 서강대학교의 1번, 3번을 좀 합쳐놓은 것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으로 1500자를 쓰게 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원 동기하고 그 다음에 학업적인 노력, 그 다음에 활동 이런 것들을 잘 묶어서 1500자로 잘 써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자기소개서 쓰다 보면 학생들이 자기 하고 싶은 말만 계속 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정관들이 유심히 보기 때문에 내가 했던 말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는 사정관이 듣고 싶은 말을 좀 써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다음 두 번째,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한 경험, 그리고 이를 통해서 배운 점, 이런 걸 쓰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결국 봉사활동이나 우리 사회의 약자들,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그런 공동체가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써주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생활 중에 분명히 우리 학생들이 했던 활동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활동들을 잘 녹여서 써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천자예요. 천자면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는 사실 좀 많은 편이거든요. 보통 다른 학교들은 한 천자가 아니라 800자 정도에 해당되는데, 그러면 이제 800자에는 한 가지 사건, 한 개의 사건으로는 충분히 채울 수 있는데 천자라고 하면 한 개의 사건으로는 좀 채우기 힘들기 때문에 두 개의 사건 정도를 써주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봤던 거는 3특이었고요. 12특 과정은 초중고 전교육 과정은 질문이 또 조금 다릅니다. 네, 초중교 과정은 한 개 질문밖에 없어요. 천자짜리 한 개 질문밖에 없는데 지원 동기, 그다음에 입학 후 학업 계획, 졸업 후 진로 계획.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 이거는 쓰지 말고 왜 이과를 들어오게 됐냐, 그다음에 이과를 다니면서 학교에서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 대학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뭐 동아리 활동은 어떤 걸 하고 뭐 인턴이나 또는 뭐 교환학생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생각을 갖고 있냐, 그리고 졸업하면 어떻게 진로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 이런 거를 잘 얘기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대에서 바라보는 거는 고등학교 때 어떻게 공부를 열심히 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원 동기를 통해서 대학을 거쳐서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관심 있게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3특과 12특이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 3특 해외 이수자 활동 보고서라고 써 있는데 요거는 3특 12특이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뭐 같으니까 보시면 고등학교 재학 기간에 했던 거를 10개 활동인데 주요 내용을 100자 이내로 작성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 서류는 15매까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한 개 활동에 대해서 뭐 2장, 3장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스코어 리포팅 인정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신 위에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적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 추천서는 제출할 수 없고 평가에 반영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죠. 제목 쓰고 그다음에 어떤 내용인지, 예를 들면 토플 뭐 외국어 시험 응시제 또는 뭐 점수 이런 걸 써주시면 될 거고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이런 걸 써주시면 될 겁니다. 근데 뭐 HSK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가 있어도 사실 확인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써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도 써주시면 더 좋고요. 재외국민 전형에서의 12특 전과정 활동 보고서 이것도 똑같습니다. 내용. 네, 10개, 15매 똑같고 스코어 리포트 인정하지 않고 아이디 패스워드 써야 되고, 그래서 여기도 동일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사유서는 많이 쓰셔야 돼요. 이번에 뭐 상해 지역이나 이렇게 SAT 시험을 못 봤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이런 거 써주셔도 괜찮고요. 월반, 그다음에 중복, 그다음 온라인 수업했던 거.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수업했던 경우는 학교에서 서류 반드시 받으셔서 온라인 수업에 대한 사유서를 꼭 써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뒤에 있는 서류들도 같이 제출하시면 제일 좋겠고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외대 그리고요. 자, 이제 이화여대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여대는 사실 좀 저평가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이화여대는 굉장히 좋은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저평가되어 있고, 그리고 입학 시 성적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졸업하면 훨씬 좋은 학교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61명의 학생을 선발합니다. 61명의 학생을 선발하는데 여기 보시면 선발 방법이 계열별 모집 인원 토탈로 해서 문과 30명, 네. 그 다음에 이과에 15명, 그 다음에 사범계열 이렇게 쭉 해서 토탈 61명을 뽑아요. 선발 방법이 아까는 외대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계열에서 이렇게 뽑는 거지만 여기서는 최대 모집 인원, 물론 외대도 마찬가지의 방법입니다. 계열별로, 대학별로 이렇게 최대 모집 인원이 있어서 그 모집 인원을 넘지 않는 것. 예를 들면 여기 영문학부 같은 경우는 4명을 인원을 넘으면 선발이 안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죠. 경영학부 6명, 커뮤니케이션 4명,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토탈 인원 30명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네. 자연계열도 마찬가지죠. 자연계열도 이렇게 쭉 써있는데 예를 들면 화학생명 분자 과학부 같은 경우는 6명으로 딱 정해져 있죠. 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게 15등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예를 들면 15등인데 화학생명분자과학부에서 7등이다. 그럼 이 친구는 안 되는 겁니다. 네, 두 조건이 다 맞아야 돼요. 이 계열별인데 학과별로 선발하는 유일한 게 국제학부. 국제학부는 그냥 국제학부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딱 4명만 선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과 쪽에서 보시면 네, 사범대학이죠. 사범대학에 보시면 문과 쪽 9명, 그 다음에 자연계열 3명 이렇게 딱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국어교육과 1명, 다른 사회교육과도 3개의 전공인데 1명, 네, 특수교육과도 1명, 이런 식으로 다 1명으로 뽑는 거니까 요거는 거의 네, 거의 과별 모집이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으실 것 같아요. 이화여대는 날짜 이런 거는 거의 비슷하고요. 다만 여기 지원 자격 신청서라고 하는 게 있어서 요거를 7월 7일까지 입력하셔야 됩니다. 100% 서류니까 이제 면접 이런 게 비어있죠? 없죠? 네, 이런 것도 확인하시고요. 원서 접수 이런 거는 다른 대학들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지원 자격 이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대학에 직접 확인하시고요. 전형 방법 3특, 12특 마찬가지로 전부 서류 100%입니다. 서류 100%인데 여기 보시면 학업 성적이나 그 다음 공인 학력 평가 시험, 그 다음에 공인 입학 시험 성적, 네, 그 다음에 공인 어학 성적, 그 다음에 수상 실적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학업 성취 우수성, 활동 가능성,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전부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홀리스틱 리뷰를 한다는 얘기인데 제출한 서류를 다 평가하겠다는 뜻인 거죠. 네. 이거는 3특, 12특 동일합니다. 네, 3특, 12특 다 동일하고요. 지금 보시는 정교육과정 동일한데 정교육과정에서는 이렇게 어학 조건이 있습니다. 토픽 3급 또는 토플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 근데 여기 없더라도 이런 거는 있죠. 이런 거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진행하는 고등학교 교육을 이수한 자. 이 얘기는 한국 학교를 졸업했거나 아니면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국제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은 모두 된다라는 뜻인 거죠. 그죠? 그리고 평가 방법은 서류 100%인데 다 동일합니다. 네, 동일하고 나중에 이것도 역시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걸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나머지 부분들은 어머님들께서 직접 읽어보시고요. 지금도 제출 서류 나와 있는데 이 제출 서류가 중고교 과정, 즉 3특에 대한 부분 체크되어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정교육 과정 체크되어 있는 게 조금씩 다르죠. 이런 것도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SAT, 토플 이런 거를 스코어 리포팅 해야 되느냐라고 많이 말씀하시지만 여기 보시면 이게 내년 2월까지예요. 근데 이걸 누가 하는 거냐면 합격자 중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원할 때는 아이디나 패스워드 이런 걸 적어주시면 되고요. 사본을 제출하셔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합격하시면 나중에 스코어 리포팅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합격을 하시고 이화여대를 등록한다라고 하실 때는 지금 나와 있는 성적, 재학, 졸업, 그 다음에 부모님의 재직 경력, 그 다음에 세금 납부 증명 이런 것들을 전부 공증 받으셔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받으셔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어머님들이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를 쓰지 않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안 쓰고 그냥 여기 기타 서류 목록표라고 하는 것만 제출하시면 되거든요. 요 양식에서는 재외국민 전교육 과정에 대한 게 이렇게 있어서 3특은 안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 아니고요. 3특도 요 기타 서류 목록표를 쓰셔야 됩니다. 요 안에 학생이 할 수 있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과학 성적이나 뭐 공인 성적이든 그다음 수상 기록이나 봉사활동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쓰셔서 제출하시면 평가를 제대로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한국외대랑 이화여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학교는 서류평가로 돌아서면서 많은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으면서 동시에 필기시험을 보는 친구들의 경우는 기회를 상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학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저평가되어 있다. 재외국민 전형에서는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고 특히 이화여대의 경우는 상당히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여학생들 또 학생만 한국으로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부모님이라고 하신다면 이화여대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기숙사 생활을 통해서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것,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어떤 인식들 전환 같은 부분도 괜찮고요. 그리고 졸업하면 선배들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졸업하면 훨씬 더 좋은 학교라는 것, 이런 부분들을 어머님들이 한 번 더 고민하시고 대학 선택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